제가 이제 여러 정치인이 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 257쪽에 보면은, 제목이 의연하고 따뜻한 원칙주의자 추미애라는 꼭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 책에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추미애란 누구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막 그 책 지금 막 펼치고 있는데 257쪽이에요. 자, 우리 장관님 이제 모셨는데 먼저 우리 이성윤 작가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5페이지나 할애하셨습니까? 저는 그 평소에 주 장관님을 알던 거하고 직접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뵈시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 중에 아내가 추 장관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를 어때? 라고 하면서 제가 추 장관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러면은 제가 꽃은 무제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어떤 꽃에 비유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금잔옥대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둘이서 동시에 금잔옥대 나왔어요. 금잔옥대. 여러분 금잔옥대라는 꽃 보셨어요? 이 수선학과인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고하고 예쁘고 우아하고. 네. 예. 지난번 꽃은 무죄다에 제가 축하 말씀 드리러 와서 그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날 봤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장관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요. 며칠 만에 두문불출하다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어디 불교 행사에는 이제 잠깐 불교 행사는 투표 전에 있었죠. 그렇습니까? 네, 선거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의장 후보 선거 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물론 어려운 광주 5.18 행사에 다녀오고요. 네. 자, 이제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소설 장하리 쓰신 거 보셨어요? 벌써 여기도 독자가 있네요. 네, 베스트셀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것은 쿠데타였다. 우리 이성윤 작가가 쓴 것을 이제 보셨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그때 법무장관이고 서울지검장이고 그러셨나요? 검찰국장 좀 하다가. 제가 장관이 돼서 이제 인사를 해서 중앙지검장으로 가셨죠.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바로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셨죠. 영전에서. 네. 그때 이성윤 검사는 어땠습니까? 인상이? 처음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공식적인 자리, 또 한 번은 식사를 겸한 자리였는데, 되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묵하시구나. 근데 굉장히 미소가 밝으셨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고. 그래서, 검사님들 중에는 비교적 이렇게 인상이 좋은 분도 있구나. 의외다. 네, 저는 그런 첫인상. 네. 그래서 그러셨나요?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책에다가 써놨어요. 특히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항상 먼저 챙겨준다. 찌개나 샐러드가 통에 담겨 나오면 의뢰 손수 나눔 접시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고. 아마 그날 그랬을 겁니다. 그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을 뵀는데, 한 번은 업무 보고 문건을 들고 오셨고, 한 번은 이제 그 후속 인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제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함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분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두 분 다 이렇게 겪었는데, 이제 정치 선배이십니다. 이제 정치인 이성윤이 탄생을 했어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기대라기보다 걱정이 앞서요. 손은 누가 키우나. 윤석열 사단에 길들여진 그런 그 정치 검찰 휘하에서 네. 순치가 된 검찰을 바로 일으키려면 좋은 분들이 그 조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도 정말 그 대다수의 검사님들은 업무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그날 밀려오는 미제 사건 떼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시고 정치 검찰은 그 요직과 보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탐하고 있고 그걸 이 꿰뚫어 보고서 이 올바른 검찰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몇 분 안 되는 분이 법무부에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5분 정도 손 꼽으라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성윤 검사장님이셨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서 네. 이 장관이 내려보낸 수사 지휘 내용들이 다 그 억센 검찰총장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들이었거든요. 그걸 하느라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제목처럼 쿠데타였고 아까 논리 정연하게 우리 이성윤 당선자님이 잘 말씀을 하시던데 그 모두 다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럼 누가 제대로 수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정치 쪽에 오셔서 환영이라기보다 네. 손은 누가 키우나처럼 정말 누가 수사하지? 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특별검사를 여전히 소망하신다라는 것도 아마 본인도 네. 절반은 이제 정치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건너오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절반의 마음은 두고 온 검찰이 걱정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선배 정치인입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네. 이제 제가, 기자 이성윤의 역할을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 정치인이니까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장관님, 꽃에 자꾸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장관님 비유하는 꽃이 제가 금단옥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선화 일종인데, 네. 한 20cm 정도면 굉장히 여린여릿한 네. 수선화인데, 비바람, 눈보라에 견디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 비바람 저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선화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보고 위안을 받았다는 꽃인데, 네. 장관님 어떤 꽃을 보시면서 요즘 생활하고 계시는지 좀. 그날 그 금잔옥대의 비유를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면 정의와 진실이 쉽게 발견되면 또 누구나 정의와 진실 편이라면 이 세상은 정의가 가득하고 진실이 힘을 가지겠죠. 그런데 정의와 진실이 그만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내면서 가까이 두면 불편하거나 진실을 알면은 고단하거나 하기 때문에 정의와 진실 말로는 얘기하지만 곁에 두지도 않고 불편할까봐 잠깐 외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의와 진실을 쫓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듭니다. 또 거센 바람에 잠시 또 몸을 가려야 되는데 가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온전히 다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잔옥대를 비유를 해주셨을 때, 참 좋기도 하지만 알아주셔서, 그러나 참 주사가 외로웠듯이 외롭고 계속 힘들어라 그 얘기겠구나. 이제 제가 꽃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네. 서두는 그렇고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장관님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선 탈당들 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네.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자, 우리 검사님, 의원님, 굉장히 기자를 하셨어도 훌륭하게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슬슬 받아내시는데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네. 추미애 장관이 오신다 그러니까 네. 네. 진짜 꼭 이런 말 막 물어봐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꽤 돼요. 네. 그래서 장관님께 얼굴 뵈는 것도 참 반갑고 좋은데 이게 장관이 근황을 알고 싶은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인 정치인 네. 탄생했어요. 네.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 어떤 자세 이게 필요할까요? 저는 참 크게 되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주일 사이에 2번을 봤는데, 온화하고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려보내면 온갖 힘든 사건에 거기에 다 집중이 될 텐데 저 윤석열 그늘 아래서 버텨내실까 한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유순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윤 검사장님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차장 검사들을 윤석열 쪽에서 죄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란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공기를. 그래서 지휘를 내려보낸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이요. 아마 이 책에도 있을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담아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겁박을 하고 그냥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정도가 우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이 그때 들었던 말로 간략하게 전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어마무시한 욕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 앞에 이 나이 60이 넘은 국무총리도 있을 수 있고요. 비서실장도 있을 수 있고 전직 그들의 합격력이 요란했던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시로 그런 욕설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 그러면 주로 50분 이상을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상당량은 저는 욕설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로의 대부분이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욕설, 모멸감을 주는 욕설 그런 것들일 겁니다. 제 바로 옆에서 우리 이성윤 중앙지검장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후임 검찰국장이 계셨는데요. 제가 채널A 수사 지휘를 내리고 난 후에 저를 흔들기 위해서 수사팀을 바꾸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다가 나중에는 제가 산사에 피신을 했습니다. 정치권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청와대를 통해서도 거꾸로 로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를 받을 때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끊고 산사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독립수사본부를 차리겠다. 독립수사본부라는 건 장관의 지휘도 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말 잘 듣는 윤석열 사단을 시켜서 수사 지휘를 시키겠다 하는 꼼수가 들어있는 건데요. 장관이 연락 안 되니까 검찰국장도 가운데 끼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됐겠죠. 그 검찰국장한테 장관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그것 하나 허락을 못 받아낸다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걸 제가 돌아오고 나서 바로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안 되니까 문자로 또 욕설을 잔뜩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당신 왜 그렇게 나 없는 사이에 독립수사본부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느냐. 제가 추궁을 하니까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입이 험해질까봐. 네. 그런데 그런 온갖 수모를 견뎌내시고 이 책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나오니까 꽃비가 풀려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것을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연성이라는 우아한 말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진짜 쿠데타인 겁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쿠데타. 그러니까 위장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연성도 아닙니다. 위장 쿠데타이고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임명권자가 막지 못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정치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제 국민 보고 다시 촛불 들라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촛불 들어서 나라를 세워달라고 한 그 시대 사명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거꾸로 위장 쿠데타를 당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검찰의 비전을 받들고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될 검찰총장이 되셔야 될 분이 그 속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오신 것을 저는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성할 만한 그런 뚝심과 정치에 필요한 그런 열정과 책임감 이런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환영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쑥대밭이 된 이 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겪으신 분들은 또 그걸 지켜보신 여러분들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절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제가 여기 앉아 있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절박하고 절실함을 제가 장활이라는 책도 써냈고요. 또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그분도 검찰이 이렇게 개판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사실 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실력 있는 판사였고 또 실력 있는 특허 관련한 그런 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시고 있었고 그런데 검찰 개혁에 합류해 달라는 그런 시대의 사명을 받들어서 최초로 이 감찰부장의 대검 속에 들어가서 감찰부장의 역할, 소위 말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열망과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죠. 나라가 이렇게 쿠데타에 조용히 접수되고 국민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또 역시 책을 써냈는데 저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 책을 읽으라 하면 책 광고라고 할까봐 거기까지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책이 나왔으면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한다면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절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절박함, 절실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 추미애 전 장관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여기 무대까지 서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소감 한 말씀하신다면요. 장관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절박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네. 네. 이 책은 시대의 정은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광고가 아니거든요. 남들은 못하는 일을 나 이렇게 잘했어. 알아주시오. 나 이런 능력자입니다. 그러려고 이 책 쓰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책을 쓸 때는요. 수많은 고통과 한숨과 눈물 또 아쉬움, 한탄 그런 게 비춰져서 이 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왜 누구는 이처럼 절절하지도 않고요. 누구는 이런 책을 쓰면서 내가 이런 책을 쓰면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똑같이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이 대열에 세상을 바꾸자는 이 대열에 힘을 보태주겠지라는 기대로 이 책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당선자님들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나중에 정식으로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